2025년 7월 9일 수요일입니다. 매우 덥습니다. 기상 관측 이래 최고 수준의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도 광명, 파주 이런 곳은 7월 초 기준으로 처음으로 40도를 넘어섰습니다. 서울 기온도 37.8도였으니까요. 오늘 역시 매우 더운 날입니다. 이 더위는 앞으로도 며칠간 계속된다고 그러는데요. 어제도 오늘도 무척 덥지만 오늘 밤 늦은 시간이나 내일 새벽에는 열대야임에도 불구하고 시원한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윤석열의 재구속이죠. 윤석열의 구속영장 신문 오늘 오후 2시 15분에 시작이 됩니다. 윤석열은 서초동에서 차를 탄 채 법원으로 이동을 하고 법정 앞에서는 걸어서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자들이 따라 붙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겠지만 지금까지의 추이로 볼 때 윤석열은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신문이 열리는 이 321호 법정, 여기는 박근혜도 거쳐갔던 곳입니다. 신문을 마친 뒤에 윤석열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다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곧바로 그 자리에서 구속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까지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던 경호 모두 다 중단됩니다. 그리고 당장 내일 예정된 그 내란숙의 이 혐의 재판, 여기에도 구속 상태로 출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윤석열이가 나를 비공개로 해달라느니, 시간을 늦춰달라느니 하는 말은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강제로 집행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난 3월에 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이 됐었는데 이번에 구속이 된다면 아마 다시 나오기는 힘들 겁니다. 당시에도 지기현 부장판사, 이 희귀한 인간이 윤석열이를 탈옥시킬 때 그것도 어떤 혐의의 문제나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절차의 문제, 형식의 문제, 즉 시간이 도과했다. 시간이 도과했는데 구속했다. 이것 때문에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특검이 그 정도는 모두 다 상정을 하고 한 거니까 아무 걱정이 없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당시에는 법원하고 검찰이 짜고 얘를 이렇게 탈옥을 시켰었는데 이번에는 그럴 일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했던 검찰의 역할을 특검이 맡게 되니까 그럴 일은 전혀 없다. 남세진 부장판사가 구속신문을 맡게 되는데 아주 잘할 것으로 봅니다. 일단 내란 특검은 66페이지에 이르는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 이런 것들을 들어서 수사 재판을 피해 도망갈 우려가 있다 하는 부분을 적시한 겁니다. 상당히 좀 수치스러운 부분이죠.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 했던 자가 도망갈 수 있다 하는 것을 특검이 적시했다는 것은 이 자가 얼마나 비루한 자인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러니까 지난 1월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구속영장 발부 이유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기현이가 그걸 풀어줬었고,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된다. 무조건 구속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펭귄님께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썸네일 제목 좀 제대로 달아라. 무슨 교도소냐, 구치소지. 이러면서 교도소와 구치소의 차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써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구치소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구속 상태에 있는 곳, 거기가 구치소고, 형이 확정이 되면 교도소로 가는 것이죠. 그것이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감옥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그런 것이죠. 윤석열이가 이제 구속이 되면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으면서 재판을 받게 되겠죠. 그렇다고 확정이 됐다고 해서 모두 다 교도소로 가는 건 아닙니다. 구치소에서 형을 마치는 사람도 있거든요. 윤석열이는 최소 무기징역에서 최대 사형이기 때문에 교도소로 이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상당히 지리하게 펼쳐질 겁니다. 법조인들은 대개 한 1년 반 정도 재판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윤석열이가 끊임없이 증인 신청하고 그러면서 재판을 더디하려고 할 것이고, 또 지기현이라는 이 아주 이상한 판사가 지금 내란에 대한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기현이가 한없이 끌 것이라는 거죠.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재판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야말로 신속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이 지기현 판사 맘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지기현 판사 손아귀에서 놀고 있다, 지금 그런 거죠. 정말 그 지기현이를 좀 바꿔야 되는데, 지기현이 룸사롱에서 술 먹은 거, 뭐 이것은 수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기현이가 내란 재판을 계속하고 있고,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전에는 구치소든 교도소든 다 형무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 모두 다 윤석열이가 형무소, 감옥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오늘 그것이 이제 결정이 됩니다. 두 번째 구속이. 이런 내란을 일으킨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징벌이 따라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할 겁니다. 근데 오늘 하필 또 2시 15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대개 우리가 약속을 해도 2시에 보자, 혹은 뭐 3시에 보자, 이렇게 하는데 여긴 또 2시 15분에 영장 실질 심사를 한답니다. 대개 그 중요한 사건, 중요한 피의자는 대개 아침 10시에 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히 살펴봐야 때문에. 그런데 왜 2시냐, 2시 15분이냐. 그럼 대개 2시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2시 15분이라는 것은 그만큼 윤석열에 대해서는 특별히 많이 따질 필요가 없다. 너는 그냥 구속이야. 너 이제까지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너의 혐의점을 보니까 그냥 대충 구속일 것 같아. 그래서 2시로 미룬 것이고, 또 한 15분은 왜냐? 윤석열 측에서 혹은 특검 측에서 완벽하게 특검 입장에서는 이 친구를 구속을 시키기 위해서는 프레젠테이션이라든가 이런 걸 확실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판사가 딱 봤을 때 진짜 얘는 구속시켜야 되겠다 하는 걸 명백히 보여줘야 되는데 말로만 해서는 안 돼. 그러면 프레젠테이션을 딱 띄워놓고 설명을 하겠다라고 특검 측에서 요청했겠죠. 그러면 또 윤석열의 입장에서도 아니야, 나도 거기에 반발할 거 있어, 이러면서 또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을 것이고, 이래서 아마 양측이 남세진 부장판사한테 법원 측에 한 15분 정도 프레젠테이션 그 장치를 좀 이렇게 달겠다. 그러니까 남 부장판사가 그러면 그래 15분을 줄게. 그러면 그때 프레젠테이션 모두 다 준비해. 그리고 2시 15분에 내가 시작할 거야 라고 했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2시에 해야지 왜 2시 15분이냐. 그 15분은 프레젠테이션 설치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2시대로 한 것은 별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10시부터 하게 되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밤 10시, 11시, 12시쯤, 12시 한 뭐 10분쯤 이때쯤 발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2시 15분에 시작한다는 건 볼 것도 없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너는 그냥 구속이야. 뭐 이런 이야기다. 예. 그리고 거기 뭐 서울구치소에 에어컨이 없다 이러면서 어제 박지원 의원이 오늘 저녁 에어컨 속에서 자는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윤석열이는 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던데, 박지원 의원도 서울구치소에서 오래 살았죠. 그래서 이분이 에어컨이 없다는 걸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어컨이 진짜 다 없느냐. 물론 감방에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선풍기가 있죠. 그리고 이게 중앙통제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정 시간 돌고 일정 시간 꺼집니다. 왜냐하면 과부하가 걸리면 불날 수 있잖아요, 선풍기도. 그래서 이전에 보면 50분 틀고 10분 끕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것도 꺼져 있는 시간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정말 미친다, 이런 표현을 하던데, 그러니까 너무 더우니까 그 구치소 안에 있는 그 깜빵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물을 떠서 자꾸 이렇게 끼얹게 되는데, 물을 끼얹으면 소리가 나니까 교도관이 자꾸 너무 시끄럽다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박지원 의원이 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구치소라는 게, 감옥이라는 데가 대개는 뭐 저기 장흥교도소나 뭐 이런 데는 굉장히 신형이죠, 신형. 새로 지었어요. 그래 좋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대개의 교도소는 노후하고, 그래서 단열재가 들어있지 않고 되게 다 콘크리트잖아요. 그래서 낮에 그 복사열이 저녁에까지 매우 뜨겁다. 그래서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이는 에어컨이 있는 방에서 지낼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구속되는 걸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실은. 거기 들어가 봤자 자기는 에어컨 있는 방에서 살 수 있다는 자신이 있는 거죠. 왜냐? 변호인 접견실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하루 종일 에어컨이 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접견 들어가서 오후 5시까지 접견을 계속 한다고 하면서 접견실에서 놀게 되겠죠.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그렇게 놀게 될 겁니다. 그럼 저녁에는 좀 더울 수 있지만 낮에는 변호인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접견실에서 윤석열이는 하루 종일 놀 수 있다. 다만 그러니까 서울구치소로 간다 하더라도 저녁에 폭탄주 못 마시는 거 외에는 별로 불편할 게 없을 겁니다. 일단 권력 있고 돈 있는 자들은 다 이렇게 삽니다. 뭐 윤석열이가 잡혀가면 에어컨도 없는 데서 너무너무 힘들 거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별거 아니다. 그리고 어차피 윤석열이는 이제 오늘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평생 거기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응을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막 화난다고 화내고 경노한다고 경노 그런 짓거리 하지 말고 그냥 잡혀가면 평생 내가 여기가 살아야 될 곳이구나. 나라에서 밥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참 좋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냥 잘 살면 돼. 기대와 희망을 갖겠지만 윤석열이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치권 여기서 도와줄 것 같습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완전히 죽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권 잡아서 사면시켜 줄까요? 내가 볼 때는 앞으로 100년은 그럴 일은 없다. 지금 국민의힘이 자기들도 죽게 생겼는데 윤석열이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거기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지금 김건희 특검팀이 국민의힘을 정조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확인된 강제수사 대상자만 해도 원희룡 전 국방부 장관이죠. 그리고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입니다. 지금까지는 4명입니다. 김영선 의원 전 의원의 자택 그리고 윤상현 의원의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 어제 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반발을 하고 있죠. 뭐 정치 보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지들이 꼭 잘못해놓고 감옥 갈 일 해놓고 갑자기 나와가지고 정치 보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정치 보복을 합니까? 지금 정치 보복을 해도 쓸만한 놈들한테 하는 거지 쓰레기 같은 애들한테 정치 보복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가만히 놔둬도 다 감옥 갈 건데 보복할 이유가 없지요. 그냥 놔둬도 됩니다. 그러면 그 죄만큼 감옥으로 가는 것이죠. 뭐 송원석이도 어제 정치 보복하지 마라 막 이러면서 난리를 치던데 이건 시작입니다. 왜냐? 명태균과 관련된 인사들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가 포함이 돼 있겠죠.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 등등 많은 사람들이 연루가 돼 있고 앞으로도 줄줄이 사탕으로 감옥으로 가게 될 겁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이 본격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이죠. 2일날 출범했으니까 이제 막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직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을 뿐이지 앞으로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한다면 이 4명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은 초토화될 것이다. 수사 대상자는 끊임없이 늘어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제 뭐 송원석이는 정치보복하지 말라 이러면서 권불 10년이라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권불 10년이라고요? 윤석열이 권불 3년이었잖아. 에? 그리고 못하면 3년이 아니라 권력은 1년도 못 갑니다. 그러나 잘하면 10년이 아니라 100년도 가는 겁니다. 국민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국민 주권 시대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 힘에 표 주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를 보면은 그러니까 화무 11홍이니 뭐니 뭐 권불 10년이니 이런 말을 하고 있던데 어려운 말 쓰지 말고 그냥 이거 죽게 생겼으니까 좀 살려주세요 국민 여러분 이렇게 무릎이라도 꿇어보고 싹싹 빌어라도 보시라. 물론 뭐 그렇다고 해결되진 않지만 오늘 국민의힘이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의원총회 한다대요. 혁신위원회도 다 발로 차버리고 뭐 또 윤희숙이를 혁신위원장으로 다시 앉혔다고 그러는데 갈수록 국민의힘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오늘 뭐 의원총회 국민의힘이 한다 그러는데 어제 뭐 민주당에서 화를 좀 돋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검찰 수사가 특검 수사가 본격화돼서 체포동의안 들어오면 들어오는 쪽쪽 모두 다 동의해 줄 것이다 라고 김용민 의원이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에 막 화가 엄청 많이 난 것 같아. 박찬대 의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국회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옛날에 국민의힘이 무슨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체포 동의안 들어올 때 우리는 불체포 특권 이거 포기하겠다. 너희들도 포기해라. 막 이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도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체포 동의안 들어오는 쪽쪽 모두 다 체포가 되겠죠. 이것은 뭐 민주당 혼자도 시킬 수 있지만 체포하게 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서약까지 다 했어. 그러니까 참으로 잘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이 아마 감옥의 힘으로 이름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의원총회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혁신위원회도 열심히 띄우고. 그러나 뭐 앞으로 선거가 별로 없어가지고 국민의힘은 별로 걱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에 지방선거 있는데 윤상현이가 그랬잖아요. 뭐 1년만 지나면 모두 다 잊어먹는다. 그러니까 그때는 또 국민의힘 많이 찍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명현 해병특검도 지금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해병특검에서도 박정훈 대령 재판 항소 취하를 결정했습니다. 1심에서 박 대령이 무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군 검찰은 항소했었죠. 항고했죠. 항소를 해서 어떻게든 박정훈 대령을 또 감옥으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상병 특검에서 이것을 취하해 버렸다. 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박정훈 대령은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이미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보직을 주도록 국방부에 요청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명현 특검이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성실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한 정직한 군인이 무도한 자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아왔는데 최해병 특검에서 이것을 바로 잡은 것 같습니다. 윤석열의 경로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최해병 특검에서 최해병 문제에 대해서 박정훈 대령이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나라가 정상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훈 대령을 본래 자리로 되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명예회복일 것입니다. 어떻게든 임성근이 하나 살리자고 경로한 윤석열을 감추고 또 임성근을 살리고 박 대령을 죽이려고 했던 이 군 검찰의 민낯이 오늘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의가 뭔지 그것을 제대로 보여준 특검입니다. 오늘 내란 특검도 반드시 윤석열이를 구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판 영장 전담 판사 남세진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되죠. 그래서 윤석열이는 재구속돼야 합니다. 그래야 40도까지 치솟는 이 더위 속에서도 국민들이 살 수 있는 한 줄기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오후도 매우 덥겠지만 윤석열의 구속영장이 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윤석열의 구속영장을 내란 특검이 손에 쥐고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윤석열이가 재구속되면 우리는 오늘 밤 시원한 밤을 맞을 수 있을 겁니다.